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딱 한 페이지 나왔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나왔는데 잠깐 복습을 살짝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듯이 베이지안에 대한 철학, 베이지안의 컨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되게 중요했고, 그 베이지안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하는데 그 모수 값에 대한 추정을 하고 싶은 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니즈였죠. 모수를 추정한다. 모수를 추정한다. 왜냐면은 통계학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모수 추정하고 검정,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베이지안 통계학, 베이지안 방법론을 통해서도 여전히 추정을 하고 싶은데 그 베이지안 추정량, 베이지안 추정량이 어떻게 구해지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베이지 정리, 베이지룰에서 출발하는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의 관계, 이거는 뭐 기초확률론 책 찾아보면 다 나오죠.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왼쪽 항에 있는 것을 이제 사후분포라고 하였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을 이것이 이제 사전분포, 사후분포, 그리고 이건 라이클리후드, 그리고 이것은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추출될 확률. 그래서 우리가 이 컨트롤 못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컨스탄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를 덴시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거 나누면은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탄트라고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다 지우고 다 지워버리고 여기만 남게 되죠. 여기 컨트롤 가능한. 그래서 사전분포, 그리고 라이클리후드, 그리고 이것을 두 개 해서 나온 이 사후분포, 사후분포의 기대값, 사후분포의 기대값이 베이지안 추정량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에 대한 복습입니다. 딱 3분 만에 끝나죠? 3분 만에 끝난 내용인데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목표 지점이 있다라는 걸 이제 잊지 않고 확실하게 기억한 상태로 이동하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곧 이 베이지안 계열의 미아가 됩니다. 네, 미아. 그래서 미아가 되지 않도록 꼭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정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정말로 좋은 책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친절하게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이지안 모형을 왜 쓰게 되었을까, 왜 통계학에서 사용했을 때 유익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까지 한 80%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내용을 했죠. 이제 결과적으로 베이지안 방법론은 어떨 때 써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80%의 노력이 그동안 되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방법론에 대한 이해, 그 통계 모델링 할 때 필요한 문제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베이지안 모델을 많이 배워봤자 실전에서는 못 쓴다라는 거죠. 이게 뭐 배우고 나서 못 쓰면은 뭐하러 공부합니까? 조금이라도 쓸 수 있어야지 공부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통계 모형 안에는 랜덤 효과를 표현하는 요인의 증감에 따라 모수 추정이 점점점 곤란해져요. 그래서 이 랜덤 이펙트에 해당하는 어떤 요인, 이 모수라고 두고 이것을 적분하는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종류가 많아지게 되면 이 종류 개수만큼 랜덤 효과에 해당되는 종류가 많아지게 된다. 개체차, 장소차의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 그러면 그 경우의 수만큼 다중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적분을 많이 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수치적인 어떤 복잡성이 증감에 따라서 정밀하게 계산하는 것도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통계 모델의 적합 유력을 발휘하는 것이 마코프 연쇄 몬테칼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죠. MCMC 이러한 여러 가지 이 MCMC 알고리즘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마코프 체인 이 프로세스 방법 이 컨셉과 그리고 몬테칼로 방법 이 두 가지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이러한 방법론을 줄여서 이제 MCMC 방법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추정 결과는 어떠한 확률 분포로부터 추출된 랜덤 샘플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를 우리가 특정을 시켜 놓으면 그 확률 분포로부터 랜덤 샘플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작을 MCMC 샘플링, 얻어진 결과를 MC 샘플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MCMC 알고리즘이란 다별량 확률 분포, 그러니까 확률 플러스가 여러 개인 경우죠. 그래서 다별량 확률 분포 혹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될 것 같아요. 난수를 발생하는 방법이고 통계 모형을 관측 데이터에 적합하면 MCMC 샘플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CMC 샘플을 이용해서 이제 역으로 우리는 덴시티를 추정하고 싶어 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존의 최후 추정법, 시행착오에 통한 최후 추정법을 한번 하고요. 두 번째는 MCMC를 이용한 방법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CMC 방법의 본래 사용처는 다별량 확률 분포 난수 발생이지만 여기서는 일변량 예제를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왜 이걸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지금쯤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 미아가 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미아가 돼 있다. 공부하다 보면은 뭔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왜 여기 있지?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라이클리후드, 우도 함수를 맥시마이제이션 시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맞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 우조 추정법을 이용해서 시행착오에 의한 최대 우도 추정법이 일단 기본이고요. 근데 우도를 우리가 구하기가 어렵다. 우도의 형태를 구하기가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런 것이 이제 사실 문제입니다. 문제에 있어서 이 시행착오에 의한 최후 추정법이 좀 비효율이거든요. 그래서 MCMC 샘플링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 그 근간은 무엇이냐? 라이클리후드의 맥시멈 값, 라이클리후드 값이 최대로 하는 모수의 값을 추정하기 위한 것이죠. 라이클리후드가 있고 그 라이클리후드는 이제 그냥 덴시티니까요. 이 덴시티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의 최대치를 어떻게든 찾고 싶은 거죠. 그때 우리가 모수에 대한 함수를 봤을 때 라이클리후드라고 보니까 이 지점이 이제 결과적으로 추정량이 되는데 이거를 그냥 데이터로부터 그냥 데이터 가정으로부터 출발한 덴시티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 라이클리후드 그리고 우리가 사후 분포에 기반한 라이클리후드라고 한다면 사후 분포의 덴시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베이지 추정량은 이 사후 분포의 이 기대값으로 사후 분포의 기대값은 보통 이 피크를 찍은 요 가운데 지점이죠. 이 기대값이 우리가 가져오는 추정량이다. 그러면 여기서 답변이 나왔죠? 여러분들 미아 찾기 프로그램.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까? 이 방법론은 결과적으로 사후 분포의 모양, 사후 분포 혹은 사후 라이클리후드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사후 우도, 사후 분포, 사후 우도의 모양을 알기 위해서 이 시행착오에 의한 최후 추정법 또는 MCMC 샘플링을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왔죠. 미아가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후분포에 대해서 이 베이지안에서는 사후분포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 마음에 새기고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곧 여러분들은 곧 엄마 손을 딱 놓고 미아가 곧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미아가 된 것 같으면 다시 이쪽 엄마의 품으로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예제와 마찬가지로 종자를 20개체 이 개체 I의 생존 종자 수를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래서 개체가 지금 20개입니다. 식물이 20개고 그 식물에서 추출하고 하는 생존 종자 수가 이렇게 카운트로 쭉쭉쭉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이 생존된 종자 수 베르누이 시행의 합이기 때문에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해보면 생존 종자 수가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와 어느 정도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는 다음과 같이 이 이론적인 분포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density는 우도 함수라고 했죠. 그 우도 함수가 그냥 여기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모든 개체에 대해서 이 개체가 서로 독립이라고 한다면 이 서로 곱해줄 수가 있겠죠. 결합 확률. 그리고 결합 확률의 형태로 돼서 요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됩니다. 입이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로그를 취해서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 라이클리후드의 맥시멈 값을 찾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라이클리후드를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미분을 Q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대 추정치. 그래서 미분을 하다 보면 이제 여기가 어떻게 돼요? 0이 되는 지점이죠. 이 라이클리후드 함수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곧 추정치가 되고 추정량으로부터 ML이 최대 우려 추정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궁극적으로는 데이터에 기반한 최후 추정치는 0.45, 생존 확률은 0.46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지금 이 파라미터, 이 모수를 알기 위해서 이 데이터의 근간 가정으로부터 출발한 라이클리후드가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비대면 시대가 열려서 참 좋은 시절입니다. 왜냐면 제가 만약에 현장 강의를 하면 이렇게 녹화하지 않고 현장 강의를 하면 제가 질문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확인 사살을 하거든요. 한 명 확인 사살을 해서 모르면은 알 때까지 얘기해요. 모르면은 대답 못하죠. 그러면은 본인이 모른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더 질문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비대면이니까 질문을 못해요.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고 그리고 학생분들이 어디에서 모르고 있는지는 전 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학생이었으니까. 불과 10년 전에는 학생이었으니까. 통계를 배운 지는 한 13년 됐네요. 14년? 통계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한 지는 그렇게 됐었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전 이해 못했어요. 이해 못하고 이해 다 되는 줄 알고, 시험 점수 A 플 나오고 A 맞으면 통계 다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통계학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뒤로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잠시만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건 수업 듣는 거고, 여러분의 실력을 늘리는 건 또 실력을 늘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라이클리후드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거는 우리 데이터에 기반한 그냥 라이클리후드이고, 우리는 베이지안 기법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렸죠? 사후분포에 기반한 사후분포 우도, 사후분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후분포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의 방법론입니다. 기존의 방법론. 그래서 차이가 없어서 뭐 무슨 차이지? 라고 생각할까 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비틀비틀 시행착오. 자, 비틀비틀 시행착오에 의한 최후 추정. 지금은 추정 방법론에 대한 것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상이 그게 사후 분포도 되고 사전 분포도 되고 무슨 종류의 분포를 갖다 대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비틀비틀 이게 아마 지그재그일 것 같은데, 지그재그 시행착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한 반복적인 시행착오로 조금씩 변화하면서 로그 우도를 처리하는 큐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샘플을 추출을 해서 그러니까 샘플이 아니라 한 지점 이 큐를 바꾸어 가면서 한다면 우리가 0.1부터 0.99까지 0.1 단위 간격의 값을 취해보면 이 라이클리후드가 구해지겠죠. 네, 구해지겠죠. 데이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q 값을 정해서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가장 최대치, 가장 최대치의 값을 갖는 값을 찾아가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시작을 잘 안 움직이네요. 시작을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조금 값을 변화시켜서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잘 된 거고, 이 값을 채택하고, 그리고 나서 또 더 증가시켜서 또 보면 이 값을 또 채택하고, 또 증가해서 보니까 또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또 채택하고, 또 증가하고 나니까 이 지점이 나오고, 또 증가하고 나니까 이 지점이 나오니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니까 이제 채택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지그재그 왔다 갔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물론 움직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고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행착오를 여러 번 해서 찾아갈 수 있다. 근데 이 방법의 문제는 무엇이죠? 효율이 나쁘죠.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정도도 나쁘고, 정밀한 거죠. 이 퓨리 정도, 정밀, 이렇게 퓨리파이드 됐다, 아주 잘 정제가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행착오에서 계속 움직이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0.6으로부터 시행착오가 되고 0.3으로부터 시행착오 쭉쭉쭉 움직이다가 보면은 한쪽에서는 라이클리후드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쪽에 움직이다가 더 이상 멈추는 지점이 하나 있을 거고요. 이쪽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도 멈추는 지점이 하나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지점이 어떻게 돼요? 멈추는 지점은 떨어지면 멈춥니다.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왼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랬을 때 그 지점이 결과적으로 0.46가 이제 된다. 그래서 우도를 최대화하는 점을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겪어서 시행착오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체적 미분이라든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속 편하다, 속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뭐죠? 최근에 나온 개그 대학인가? 피식 대학.
시속 거참 속 시원하다.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시행착오를 통해서 갈 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한계와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정밀하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라이클리후드가 복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복잡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라이클리후드 딱 수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데 이게 복잡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시행착오에서 만약 가다가 여기서 멈추게 되면은 이 지점에서 멈춰버릴 거고 이쪽에서 출발하다가 가면은 이쪽에서 떨어지니까 이쪽에서 멈춰버릴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우연찮게 이니셜 밸류를 여기서 시작해갖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멈추면은 뭐 최대의 값을 뽑을 수도 있겠지만서도 이 라이클리후드의 그러니까 이 우도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정밀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MCMC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메트로폴리스법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 짠단에서 보는 MCMC 방법론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메트로폴리스법이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트로폴리스법이 곧 MCMC 방법론을 말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현해서 사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베이지안 방법론을 활용해서 무엇인가 할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그 극히 낮은 확률에 진입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 인퍼런스 하는 방법, 이 추정하는 방법을 또 여러분들이 구현해서 간다는 것은 더 극히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MCMC 방법론이 곧 메트로폴리스 법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떠한 방법인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아이디어. 어떻게 우도 함수의 최대치를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비틀비틀 시행착오에 의한 최후 추정을 약간 수정한 게 메트로폴리스입니다. 첫 번째, 모수 Q 초기치를 선택하는 거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틀려. Q의 증가와 감소를 랜덤으로 해버립니다. 증가, 감소. Q를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를 랜덤. 기존에는 어떻게 돼요? 우도가 크면 가고 아니면 작고 이렇게 갔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 방향을 왼쪽으로 이쪽으로 커진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반대 방향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이쪽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전히 물론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왜냐면은 올라왔으니까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랜덤으로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럼 랜덤으로 이쪽 만약에 갔다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우도가 떨어지게 돼요. 도리어. 네. 하지만 여기서 랜덤성을 개입을 시킨다. 그 이유는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을 자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증가 감소를 랜덤으로 설정한다. Q의 우도가 더 크면 Q의 새로운 값, 이 새로운 신자입니다. 이 일본 책이라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새로운 뉴입니다. 뉴 값으로 갱신을 하게 됩니다. Q 값을. 우도가 작은데 굳이 그걸 택할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방향성은 내 맘대로 한다. 방향성은 랜덤으로 간다. 근데 그 랜덤의 규칙은 있어요. 예, 랜덤을 마음대로 규칙하는 건 아니야. 예, 랜덤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고 R의 확률로
Q값을 갱신. 제가 설명을 조금 약간 결과적으로는 비슷한데 설명이 약간 잘못됐습니다. 이 증가와 감소를 랜덤으로 하는데 우도가 작아지는 경우에도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R의 확률로 하는데 그 R의 확률은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약간씩 어때요? 동공이 좀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해가 좀 잘 안 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부터. 자, 그래서 좀 잘 들어보시죠. 자, 우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돼서 우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우도 함수가 있는데 랜덤으로 이쪽으로 움직였어요. 움직였더니만 여기에 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Q 값을 원래 Q 값이 여기였잖아요. Q1이라고 합시다. Q1 값이 원래 있었고, 근데 Q2 값으로 Q1을 Q2로 갱신을 하고 싶은데 높아졌잖아요. 높아졌으니까 갱신을 해서 이 Q1이 새롭게 뉴로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갱신을 하고 싶은데 요 갱신을 할지 말지, 이 갱신 새로운 Q 값으로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Q2가 Q1보다 크다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 R의 확률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R의 확률을 보면은 이 density log likelihood Q 새로운 star 새로운 거죠. Q log like Q. 근데 이게 만약에 커요. 예를 들어서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더 많이 이 Q 스타가 데이터를 더 잘 반영할 만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크면 클수록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좋으면 좋을수록 Q가 데이터를 더 잘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이 전체 확률이 R이 커지겠죠. 맞죠? 잘. 그런데 반대로 작다. 이게 별로 갱신이 많이 안 됐다. 라고 하면은 이 라이클리후드와 이 라이클리후드가 비슷비슷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확률이 작아지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 우도비를 이용해서 결과적으로는 갱신을 더 업데이트가 이제 우도를 많이 향상시켰다라고 하는 애를 더 높은 확률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확률이 그렇다. 확률을 그렇게 설정해놓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확률은 더 크게 해놓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비틀비틀 시행착오를 통한 경우는 만일 이 기존의 라이클리후드와 새로운 라이클리후드 비교했을 때 이동 확률이 0이야. 0. 이쪽으로 새로운 걸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 지금 현재 새로운 곳으로 예를 들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 지점에서 이쪽으로 갔다고 칩시다. Q1에서 Q2로 갔는데 Q2가 좀 작잖아요. 라이클리후드 값이 Q2 지점에서 값이. 그러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메트로폴리스인 경우에는 이동 확률을 0으로 하지 않고 1에 가까울수록 이동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우도비가 1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나온 로그 라이클리후드 Q1 분의 Q2는 이제 새로운 거죠. 새로운 것이 사실은 하면 안 되지만 이게 만약에 너무 급격하게 작다 그러면 확률이 낮아질 거고 비슷비슷하면 1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 확률로 업데이트를 할지 말지 결정짓는 것이다. 이 논리적이죠, 참. 그래서 하지만 이게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니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갱신이 안 되겠지만 여전히 갱신이 될 수도 있다. 확률적으로. 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그래프를 표현하자면 전에는 우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냥 무조건 갱신입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높아진다 하더라도 갱신 안 하고 그냥 빠꾸라기보다는 그냥 현재 거 그냥 받아들이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샘플링해서 또 받아들였을 때 또 우도가 늘어났을 때 또 Q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이 랜덤적 효과를 여기다 개입을 시켜놓고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예. 랜덤적 효과를 넣어서 이 우도가 증가했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혹은 감소했다 그래서 무조건 채택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안 받아들이고 그냥 가만히 도로 빠꾸해서 그냥 이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새로운 값이 이전보다 크면 무조건 갱신하는 것은 아닌가요? 봅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볼게요. 이 규칙에 의하자면, 우도가 더 크면 갱신. 맞습니다. 예, 이 우도가 맞으면은 갱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규칙에 의하면. 그런데 작아진다고 해서 우도가 작아진다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채택 안 하는 경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답변이 됐나요? 3번이 우도가 크면 갱신을 합니다. 네. 갱신을 하고, 그리고 우도가 작아진다 그래서 갱신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제가 설명을 그럼 잘못했군요. 지금 이 지점에서 맞죠? 지금 이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작아진다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작아지다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심지어 작아진다 하더라도 지금 방향을 랜덤으로 가잖아요. 방향을 랜덤으로 가니까 이 작아진다 그래서 그냥 안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여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증감을 얼만큼 할지 정해주는 값이 있나요? 여기서 그 증감은 방향성은 랜덤으로 가게 되고요. 랜덤으로 추출합니다. 그래서 그 증감을 얼마나 섬세하게 할지, 크루드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MCMC 방법론 안에서 그 샘플링하는 기법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당연히 개입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 뭔가 더 섬세하게 설명한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증감을 얼마만큼 할지, 스텝 사이즈죠. 스텝 사이즈가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이런 덴시티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시작했는데 스텝 사이즈가 막 작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스텝 사이즈가 너무 커. 스텝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스텝 사이즈가 어때요? 안 맞죠? 그래서 이 스텝 사이즈가 사실은 덴시티의 모양에 따라서 잘 맞아야 되는 부분도 또 있어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스텝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작으면 여기서만 계속 놀다가 그냥 볼장 다 봅니다.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잘 못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굴곡이라도 조금 있었으면은 여기서 그냥 하다가 끝나버려요.
여기서 놀다가 이거 올라가네 그냥 업데이트되고 끝내버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스텝 사이즈가 좀 이거보다 좀 컸다라고 하면 여기서 놀다가 갑자기 스텝 사이즈가 크니까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맞죠? 이해되나요? 예, 스텝 사이즈가 크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보니까 또 이쪽에서도 놀다가 이쪽으로 좀 그래서 최고점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좀 이 컴퓨테이셔널한 측면의 아이디어가 좀 개입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의 조정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아주 간단한 형태의 우도함수를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질문이 나왔다라는 것은 나왔다는 건 이해를 지금 잘 따라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저는 혹시 못 따라올까 봐서 너무 설명충식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어쨌든 따라오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면 계속 물어봐 주세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로 사실은 이 덴시티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찾아내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요렇게 샘플링하는 것에 대한 것은 비단 이 베이지안 MCMC 덴시티만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이런 아이디어가 나중에 어디 가면은 많이 개입이 되냐면 강화학습 할 때 강학습 논리에 많이 개입이 됩니다. 강학습에서 강학습의 논리는 뭐죠? 이 어떤 인바이런먼트와 환경이죠. 환경이 데이터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환경과 액션, 여기서는 액션, 아웃풋. 네. 보통은 이제 액션과 아웃풋 이렇게 해놓고서는 요거 두 가지를 이렇게 최적화시키는 것이 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여기 죄송합니다.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를 이제 리워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스라고 한다면 그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것, 혹은 로스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로스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것. 그래서 대표적으로 라이클리후드도 비슷하죠.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것,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것. 이게 기본인데 여기에 액션, 이 중간 단계가 하나가 개입이 돼서 이 액션이 이 데이터인 인바이런먼트를 조정을 시켜버립니다. 조정을 시켜버리고 그 바뀌니까 또 리워드에 또 반영되고 그 리워드 기반으로 해서 또 액션이 나오고 액션이 또 인바이런먼트를 조정하고, 그래서 요런 시스템으로 된 거를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것들을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서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데, 요 reinforcement learning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리워드를 뽑을 때 기준이 여기 리워드 계산하는 데 그 기준이 이 environment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뽑느냐가 중요해요. 효율적으로. 만약 효율적으로 뽑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로컬 미니마에 빠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스텝 사이즈를 잘못 정해가지고 요 안에서 계속 놀게 만든다면 예를 들자면, 근데 인바이런먼트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자체가 더 복잡해, 훨씬 더 복잡해. 이 데이터를 뽑는데 요런 단순한 형태도 요 스텝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 그냥 여기 조그만 이 부분에 빠져버려서 끝내버리는 것들, 조그만 언덕에서 빠져버리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막기가 어렵다. 조그만 언덕에서 여기서 로컬 미니마에 빠졌다고 합니다. 글로벌, 로컬 언덕 국소 지역의 최대값, 국소 지역의 전역적 지역, 전체 지역, 글로벌 미니마, 글로벌 맥시마는 여기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잘 이 데이터를 샘플링 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exploration. 그래서 탐색. 이 탐색을 어떻게 랜덤하게 잘 시키느냐가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기술. 그래서 게임 중에서 이건 전통적인 예제입니다. 몬테주마의 리벤지 이렇게 해서 몬테주마의 리벤지, 그래서 이 게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고 열쇠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열쇠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열쇠를 찾아야지만 리워드를 먹게 되는데 이게 당최 이 사람이 이게 랜덤하게 액션을 주고 뭐 이렇게 해도 이 열쇠를 먹지를 못해. 이거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열쇠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쇠를 먹어야지만 리워드가 발생하고 리워드 액션 반영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 시스템이 굴러가는데 그냥 계속 이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열쇠 못 먹고 적합이 안 돼. 소위 말해서 이런 로컬 미니마에 빠져버리게 돼요. 자,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샘플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랜덤하게 이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해서 탐색해 나가는 이런 메커니즘들을 이런 기본적인 예제를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MCMC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습득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자양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무인 자동차에 그대로 이용이 되겠죠. 무인 자동차에 예를 들어서 광학습으로 시켰다고 해봅시다. 광학습으로 사고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고라는 것 자체가 이게 레어 이벤트예요. 이벤트가 별로 안 일어납니다. 지금 이거 똑같이 이 열쇠를 먹는 것 자체가 레어 이벤트예요. 이벤트가 잘 일어나는 것은 적합이 쉬워요. 그런데 이벤트가 잘 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랜덤하게 익스플로레이션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인 자동차 문제에서 동일하게 발생하죠. 그러면 이 통계하는 사람들이 여기 개입을 해서 어떻게 익스플로레이션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 통계 스태티스티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죠. 교과서에 있나요? 교과서에 없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데이터에 없습니다. 교과서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리를 하나씩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장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MCMC가 왜 그렇게 구동이 되는지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또 중요하다. 그리고 이 MCMC 알고리즘에서는 현재 스텝의 바로 전 상황에 근거해서 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랜덤이긴 하지만서도 그냥 랜덤이 아니라 이 바로 전 상황에서 근거하게 되죠. 네. 왜냐하면 바로 전 시점에서 그게 우도가 증가했냐 떨어졌냐 이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시점은 신경 끈다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전 시점에 있는 이벤트만 연결을 씌워서 독립적으로 만들어 놔서 하는 기법들을 마코브 체인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마코브 연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코프 방법. 그래서 그 이름이 MCMC라고 할 수 있어요. 마코브 체인 몬테카를로. 이건 몬테카를로고 마코브 체인. 바로 전 시점에 있는 이벤트에만 우리의 관심을 두고 그것이 우도가 증가했다 떨어졌다 이걸 판독하잖아요. 그리고 몬테카를로는 무작위 반복 추출을 통해서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하는 모든 방법론을 통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MCMC가 이런 것이다. MCMC를 근데 왜 쓰죠? 베이지안에서 왜 쓰죠? 사후 분포의 모양을 추정하기 위해서 씁니다. 사후 분포, 사후 우도, 사후 포스테리어 라이클리후드라고도 말해도 될 것 같아요.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추정하기 위해서. 그게 베이지안 추정량의 기반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비틀비틀 시행착오에서 비교해보면 이 최대 우도까지 가기에는 시간 좀 걸려요. 그리고 머물지 않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목적은 스텝수와 함께 변하는 모수의 값을 생성을 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스텝수와 함께 변화하는 모수의 값을 생성하고 싶은 거예요. 모수. 계속 샘플링 하니까 그 샘플링된 모수로부터 우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모수에 기반한 라이클리후드, 모수 값이 변함에 따라서 나오는 라이클리후드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8.8 8.8이었어요. 네, 여기죠. 그래서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이 MCMC 스텝을 100번 해요. 100번 하고 나니까 여기 각각에 나오는 이 값들 있잖아요. 이 값들을 여기다가 히스토그램화 시킨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값들을 다 히스토그램. 여기서 많이 관찰이 되면은 이 값이 많이 관찰이 되면 많이 카운트가 올라가겠죠. 적게 관찰이 되면은 적게 카운트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막 여러 번 해. 여러 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덴시티가 나오죠. 덴시티가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여기 있는 Q 값이든 Y는 이 Q 값이 변함에 따라서 나오는 덴시티 값, 우도 값, 우도 함수의 모양이 나오죠. 이게 이 우도, 그러니까 Q의 변함에 따라서 나오는 우도 함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 모양을 수식으로 찾아낸 게 아니라 무엇으로 찾아냈죠? 데이터 샘플링. 우도 함수의 모양, 우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찾아냈다? 데이터의 샘플링으로 찾아냈어요. 데이터. Q를, 여기 보이는 Q 값을 데이터로 샘플링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근데 Q를 샘플링하는 것은 아까 나온 MCMC 방법론을 통해서 무작위로. 근데 나중에 가면 이 Q라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서 지금 그때는 이제 표현하기 좀 어렵게 됩니다. 자, 정상 분포라는 것은 어떤 변수가 마코프 연쇄의 적절한 조건을 만족할 때 그 마코프 연쇄로부터 나타나는 확률 분포를 말합니다. 정상 분포는 기본적으로 어떤 변수가 있고 그 변수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합니다. 확률 기반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온 또 그 변수가 동일한 이거와 이거가 동일한 덴시티를 갖게 되면은 이런 것을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정상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리시전 매트릭스인데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근데 이 트랜지션은 어때요? 이 Q가 변함에 따라서 바로 직전에 있는 확률값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죠. Q라는 시퀀스가 있다고 한다면 직전 시점에 그래서 그 시점에 있는 트랜지션 Q에서 QT1에서 QT로 변환하는 정도의 확률 구조를 반영하는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 그리고 이 기반으로 했을 때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이 덴시티가 같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그런 변수. 그래서 이 값을 따르는 이 확률 변수를 따르는 확률 분포를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기본적으로 스테이션은 이 정상 분포 과정이 있어야 된다. Q에 대해서는 이 확률 변수가 갖는 이 분포가 정상 변수 가정은 있어야 돼. 이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서 이거 이상으로는 이 책에서는 다루지는 않고 있어요.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하십시오. 나중에 다 공부하고 나서 조금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박사과정 가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상 분포를 이렇게 가정하고 이야기합니다. Q에 대한 분포죠. Q에 대한 분포. 모양이 어떻죠? 사분포의 모양이죠.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파라미터고 이 Y가 데이터가 되겠죠. 데이터 그리고 Q는 추정하고 싶은 파라미터. 됐습니다. 근데 Q는 이 베이지안 기반에서는 랜덤 베리어블을 가정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probability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마코프 연쇄의 정상 분포, 이 마코프 연쇄 우리가 보고 있는 마코프 연쇄 정상 분포에 이 트루 값이 있는데 이 트루 값에 어때요? 100번 하니까 100번 샘플링 하니까 어때요?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정상 분포, 이 Q의 디스트리뷰션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그냥 랜덤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씩밖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근세 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 뽑히는 뭔가 이 분포와 멀리 있는 것으로 뽑히게 된 요 시점을 무시하는 것이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0,000번 하잖아요. 10,000번 샘플링 하면은 여기서 한 100번, 200번은 버닝 피오리라고 해서 예열하는 시간이어서 버닝 피오리에 대해서 뽑히는 것을 그냥 없애버리고 여기서 뽑힌 샘플링만 이용한 그런 기법들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나타나는 것은 예열하는 샘플링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잘 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10만 번 정도 하니까 좀 이 예제 같은 경우 지금 이 예제는 어떻죠? 분포를 알고 있죠. 분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이항 분포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항 분포가 이제 커짐에 따라서 가우시안 분포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분포와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10만 번 샘플링 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것을 빨리 정확하게 하느냐가 컴퓨테이셔널 스태티스티션 하신 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이것을 보다 빨리 잘 하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은 메트로폴리스보다 좋은 MCMC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것은 어떤 스텝이 다음 샘플링 된 값과의 상관관계를 적게 해줘서 보다 더 랜덤으로 찾을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기 뽑히는 게 이게 원래의 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많이 뽑혀야 되잖아요. 당연히 확률값이 높으니까 여기가. 그런데 초반에 나오는 요 지점 있잖아요. 이거 사용하고 싶지 않죠. 사용하면은 이 왜곡되는 모습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죠. 불필요한 이 부분은 이제 빼고 싶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네, 여기까지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버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패키지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다 이 버닝 피리어드를 이제 다 정해져 있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정상 분포,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이 스테이션 디스트리뷰션은 무엇을 나타내는 분포일까라고 이제 이 지점을 한번 검토해보고 오늘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때요? 이 정상 분포는 우도에 비례하는 확률 분포입니다. 우도에 비례한 범주한 것, 확률 분포라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일단 우도에 보면은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예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확률 변수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좀 있네요. 참 여기서 지금 베이지안 기법을 기반을 하고 한 게 아니라 일단은 이 likelihood,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해서 만드는 likelihood를 이 확률 변수의 관점으로 본 것입니다. 모수를
모수의 관점으로 본 것이죠. 그것이 이제 likelihood라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likelihood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가능한 모수의 레인지 안에서 추출할 수 있는 likelihood를 모두 다 조사해서 여기다가 분자에다 넣으면 다음과 같이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모수에 대한 분포와 이 likelihood가 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건 모두 다 구한 거니까 일종의 컨스탄트고, 이거 좌변과 우변이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도 함수가 원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세팅에서, 이 MCMC 세팅에서 구한 이 추가적으로 구한 이 분포가 또 이렇게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는 그런데 어때요? 비례한다. 뭐에 비례? 원래 우도 함수 Q에 비례한다. 그래서 비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스케일링 업, 스케일링 다운, 뭐 좌측, 우측 이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우리가 MCMC 방법으로 구해낸 정상분포, 아까 샘플링에서 구한 정상분포, 하지만 이거는 본래의 likelihood와 비례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본래의 likelihood, 이것이 샘플링에서 구한 정상분포, 그래서 되어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메시지가 이 샘플링된 분포를 가지고 본래의 우도 함수를 추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스케일링 파라미터만 잘 조정하면, 이것만 잘 조정하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도 함수와 새로 추출된 우도 함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도에 비례하는 확률 분포를 추정할 수 있는 샘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된 이 정상 분포는 Q의 우도에 비례하므로 주어진 데이터로 통계 모델을 적합한 구한 Q의 확률 분포를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MCMC 샘플링이라는 것은 통계 모형의 적합의 일종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Q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MCMC 방법론을 이용하나, 아니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도 함수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혹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추출된 이 추정값이 사실 이 동일하게 찾아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 MCMC 샘플링과 지금까지는 기존에 있는 모델, 프리컨티스트의 모델, 모수가 확률 변수를 가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거를 MCMC를 그냥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분포의 수식을 안다는 말은 density를 구할 수 있고 우도의 값을 구할 수 있는 한 그 우도 값을 이용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아까 근데 이게 비례하니까 거기다가 스케일링 파라미터만 컨스탄트만 이게 곱하는 거니까 모양만 살짝 바뀌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우도 값을 찾아내는데 그 중심 값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상 분포를 활용해서 추정한 모수 값이나 원래의 우도를 이용해서 MLE를 구하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것을 확장해서
이것을 확장해서 베이지언 모델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모수의 분포라는 것은 원래 없지만 베이지안에서는 모수를 확률 변수로 취급한다. 이게 당연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이지 통계학 안에서 사고방식을 전제하고 있지만 이항 분포를 사용한 생존 종자수 모형도 베이지 통계 모형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이지 통계 모형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베이지 통계는 베이지 공식의 형태로 추론하는 통계학입니다. 그래서 베이지 공식은 여기 나왔죠?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여기 뭐가 됩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 이게 이제 probability y가 되죠. 밑부분은 이게 지금 likelihood가 되고 이게 뭐죠? 이게 prior density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는 이제 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지안 부리. 그리고 그럼 이게 뭐죠? 포스테리어. 사후. 포스테리어 덴시티.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사후분포라고 부릅니다. 사후분포. 그래서 이 사후분포의 기대값이 베이지안 추정량. 무엇에 대한 추정량? 이 모수에 대해서 우리가 찾고 싶어. 그래서 이 사후분포를 기반으로 해서 추정하는 것을 베이지안 추정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후분포. 베이지 룰에서 출발한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이것만 이용한 거죠. 이것만. 맞죠? 좀 지워볼까요? 라이클리후드만 이용했잖아요. 여태까지. 라이클리후드 하나만 가지고 추정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후분포를 이용해서 사후 라이클리후드를 이용해서 추정하겠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렇죠? 그럼 왜 그렇게 하나요? 뭔가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죠. 상식을 동원했을 때 사전분포의 정보가 동시에 개입이 됩니다. 라이클리후드와 사전분포가 동시에 개입이 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를 여기에다가 주게 돼서 여러 가지 통계학적인 통계 지표상의 유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다 더 정밀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사전분포가 이 실제적 진실을 잘 반영하는 한.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럼 사전분포를 어떻게 정했느냐가 되게 문제가 되죠. 사전분포. 그래서 사전분포에 대한 부분은 자 봅시다. 이 Q of P of probability of Q 이것을 사전분포라고 하는데 이거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뒤로 돌리겠다. 예, 잠깐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분포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균일 분포를 할 수도 있어요. probability를 그냥 딱 해서 그냥 뭐 사전분포가 이 값이 생존 확률이 0에서 1 사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 정보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균일 분포 여기는 probability죠. P.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보가 없어요. 무정보 사전 분포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uniform distribution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후분포는 사전분포와 우도 이렇게 곱하게 되고요. 베이지 공식 다음과 같이 또 똑같은 거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전분포가 분포가 아니라 그냥 상수다. 이 probability가 그냥 상수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냥 똑같아집니다. 위에서 기존의 MCMC frequency 방법이랑 똑같아져. 그리고 이건 똑같은 얘기 계속 개념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수
사전분포와 모두 곱해서 사후분포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당연한 거지만 실제 베이지 통계 모델은 나중에 사전분포는 이렇게 되어 있었다 등을 억지로 갖다 붙이지 않고 모형 설계 단계에서 사전분포를 먼저 정하고 샘플을 시작으로 사전 사후분포를 추정합니다. 이 말이 납득이 되시나요? 납득? 이 말이 납득이 되려면 이러면 납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베이지안 통계 모델을 적합시키는데 일생일대에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납득이 될 수 있죠. 사전분포를 어떻게든 구해내서 이렇게 적합을 한번 해. 그리고 나서는 절대로 재적합을 못 합니다. 컴퓨터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딱 이렇게 붙여놓고 한 번 적합시키고 나면 갑자기 폭발, 뻥! 더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적합이 안 되고 딱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 바뀌죠.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죠. 사전분포를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전분포의 선택이 주관이 개입이 되게 됩니다. 사전분포.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핵심.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한 것을 어떻게 논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는데 사실은 이 영역에 있어서는 많은 내용을 다루고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은 사실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베이지안 방문에 여기서 많이 욕먹고 뭔가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프리컨티스트들이 활용하는 방법론도 사실은 사전 정보가 개입이 돼서 사전 정보가 이렇게 대놓고 베이지안은 그냥 대놓고 모수는 확률 변수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사전 정보를 받아들이는 형식이에요. 하지만 프리컨티스트들이 좋아하는 방법론들 중에서도 이 모수의 사전 정보처럼 보이진 않지만 사전 정보를 이용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기법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기법들을 대표적으로는 레귤라리제이션. 그래서 이 모수를 추정하는데 이 제한 조건을 걸어버립니다. 벌점항이라고 부르는데 그 제한 조건을 걸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제한 조건에 사전 정보가 개입이 되는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 상황에서는 이제 모수의 분포를 가정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제한 조건을 거는 것 자체가.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비슷해요. 결론적으로는 베이지안 방법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전 분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스법과 정상분포의 관계. 그래서 정말로 메트로폴리스법을 이용해서 이 사분포의 그 정상분포의 그 어떤 타당성 이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논리적인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여기서 제시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상세 균형 조건이라는 것이 여기서 설명이 되는데 이 수업에서는 좀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이거를 증명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한번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이지 정리는 이제 아까 전술한 대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시작은 조건부 확률의 관계를 정리한 거죠. 저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그냥 이렇게 더 상세하게 풀어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경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Q에 대해서 모든 경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분해버리면 Y를 이제 설명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알고 있는 정보니까 우리가 할 수가 실제로 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다. 됐고
현실은 사분포와 likelihood, 사전분포와 likelihood를 알면은 뭐가 나오죠? 이 값이 나오고 이 값에 비례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포스테리어죠. 포스테리어 likelihood죠. 포스테리어 likelihood 값이 나오면은 그 값을 이용해서 이 Q 파라미터를 추정할 수 있다. 그게 베이지안 추정량이다. 근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사후분포의 기대값으로 우리가 이 Q 추정을 하게 됩니다. 추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주 초창기 태초에 생각했었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 통계학에서는 추정입니다. 추정과 검정밖에 하지 않습니다. 추정을 완료하게 됩니다. 검정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검정은 이 책에서 다루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추정 방법론이 그러하다. 그렇게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요 사전 분포 그 다음 단계 뭐죠? 이 사전 분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사전 분포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 가느냐라는 것이 두 번째 우리의 목표가 되겠죠.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샘플링. 그럼 실질적으로 요 기반으로 해서 샘플링을 하면은 이 사후 분포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컴퓨팅적인 측면이 필요하겠죠. 컴퓨팅적인 내용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음 장 9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 9장에서 이 베이지 모델 기반으로 해서 Generalized Linear Model, 그래서 카운트 데이터, 포화성 모델을 기반으로 한 사화분포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 사화분포의 모양을 MCMC 방법으로 추론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싶어 했었던 모수값, 평균값을 이제 추정하는 이런 사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베이지 추정량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원래 혼합효과 모델이 있죠. 혼합효과 모델, 그래서 믹스드 모델, 그래서 개체차, 장소차 이렇게 복잡하게 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모수를 각각 추정하는 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 그 추정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MCMC 샘플링 방법으로 해결해 버리겠다. 샘플링 방법으로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었던 그 조정하고자 했었던 그 부분, 랜덤 이펙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해결을 하겠다. 어떻게? 베이지안 기법을 통해서 기존에는 그 각각의 모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구해가지고 그것을 결합 확률 분포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수식을 그냥 대동시켜버리고 그 수식에서 그냥 샘플링. 라이클리후드 수식은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수식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MCMC 방법론을 통해서 사후 라이클리후드에 비례하는 값을 구하고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추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론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MCMC는 사실은 분포의 모양을 찾아내고 그 분포의 중심값을 찾아내고 하는 방법론 중에서 MCMC는 만병통치약이죠. 그래서 믹스드 모델이든 뭐든 하나 만들어 놓고 개체차, 장소차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놓은 다음에 그 MCMC 돌려버리면 다 해결이 된다. 그게 이 베이지안 방법론의 어떤 이 모델 모형 추론,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의 유익입니다. 유익. 그 복잡한 방법론들을 다 극복하고 컴퓨팅 방법으로 다 책임 회피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컴퓨팅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문법을 좀 알아야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잘 여러분들이 좀 알려준 문법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 좀 이렇게 분포가 바뀌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샘플링 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임플리멘테이션 해서 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잘 알려진 사전분포, 사후분포를 이용해서 하는 것만으로도 이 수업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을 넘어선 거다. 알아야 될 것 정도다. 알아야 할 정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이지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